우표 뒷면에 몰래 숨겨 들어온 마약, 그리고 인공지능이 일을 더 잘한다는 이유로 아침에 출근한 직원 절반을 해고해버린 최고 경영자, 또 주식 투자를 하겠다며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물로 던진 현직 대통령까지. 청취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늘 호기심 가득한 여러분의 지식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딥다이브에서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무려 16개나 됩니다. 글로벌 테크 산업의 지각 변동부터 당장 우리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이슈, 그리고 좀 복잡하게 요동치는 국제 정세까지 그야말로 방대한 분량인데요. 네, 방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이 16개의 정보 조각들, 겉으로만 딱 보면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뉴스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완전 딴 세상 이야기 같죠. 하지만 오늘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파편화된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단 10분 동안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핵심 흐름을 연결해 드릴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피로감 느끼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저희 대화에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일자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AI의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트위터 창업자로 아주 잘 알려진 잭도 씨가 이끄는 핀테크 기업 블록에서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감원 소식이었죠. 맞습니다.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전체 직원의 무려 절반, 4,000명 이상을 한 번에 감원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게 단순한 기업 구조 조정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의 효율성이 기업 경영에 가져온 그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잭도 씨가 구스라는 자체 개발 AI 도구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훨씬 더 적은 인원의 팀이 훨씬 더 많은 일을 심지어 더 잘해낼 수 있다고요. 와, 그 말은 즉 약간 AI가 예전처럼 사람이 일하는 걸 옆에서 거들어주는 보조도구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네요. 아예 회사를 운영하고 조직이 굴러가는 방식 자체를 통째로 대체해버렸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코딩을 돕거나 문서를 요약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나 기획 단계까지 AI가 커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잭도 씨는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길어도 1년 안에 자신들과 똑같은 결론,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고 AI를 늘리는 것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AI의 능력이 그냥 상업적인 용도로만 쓰이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무거워지는데요. 네, 국방부 이야기죠. 미국 국방부가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에게 아주 살벌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엔스로픽이 개발한 AI 모델인 클로우드를 군사적인 목적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하라는 요구였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고도화된 기술을 둘러싼 가치관의 정면 충돌인데요. 엔스로픽 측은 우리의 윤리적 양심과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군사적 목적의 요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국가안보 목적의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상식인데 일개 기업이 국가의 안보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둘 수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인 거고요. 맞습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했을 때 그걸 통제하려는 국가 안보의 논리와 개발자의 윤리적 양심이 어떻게 팽팽하게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네, 이런 철학적 딜레마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AI 기술 자체는 스스로 경이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이미지 생성 도구인 나노바나나 2를 전격 공개했는데요. 그거 보셨어요? 진짜 놀라운 게 일단 무료로 풀렸다는 것도 대박이지만 실시간 웹 검색과 결합해서 세상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고화질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캐릭터 일관성 유지되는 것도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이미지 생성 AI의 가장 큰 난제였잖아요. 주인공 얼굴을 한번 딱 설정하면 다음 장면에서도 얼굴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동화책 사파를 그리거나 웹툰 스토리보드 짜시는 분들에겐 그야말로 마법 같은 무기가 생긴 셈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보는 분야가 있는 반면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이런 AI의 급격한 발전이 테크 산업 전반에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거든요. 나비 효과라면 어떤 거죠? 이른바 치플레이션 현상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DC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무려 12.9%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10년 내 최대 폭락 수준이죠. 잠깐만요. AI가 발전하는 거랑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설마 부품 문제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AI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니까 정작 스마트폰에 들어갈 칩이 모자라서 가격이 뛰는 겁니다. 아하, 흥미로운 건 이로 인한 시장의 양극화예요. 저가형 스마트폰을 파는 기업들은 원가 상승의 타격을 정통으로 맞아서 휘청이고 있지만 고성능 프리미엄 폰에 집중하는 삼성이나 애플 같은 거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위기가 시장 점유율을 굳힐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상만사가 진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테크의 파도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 산업계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국내 소식이죠. 국내에서도 엄청난 반격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북 새만금에 현대차 그룹이 무려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1991년에 첫 삽을 뜬 이후로 장장 35년 동안 이어진 새만금의 희망 고문이 드디어 끝나는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이번 투자는 단순히 넓은 땅에 공장 하나 덩그러니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 도시를 설계하겠다는 건데요. 무려 5만 장 규모의 GPU 쏟아붓고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연간 3만 대의 첨단 로봇을 생산하는 제조 클러스터, 거기에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그린 수소 플랜트까지 결합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그 에너지로 첨단 로봇과 AI를 돌리는 자급자족 미래 도시를 통째로 짓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협약식에 참석해서 과거 정주영 선대회장의 개척 정신을 직접 언급하며 대결단에 깊은 감사를 표했죠. 게다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철저히 경제적 시너지에 집중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고되었습니다. 올케어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철강업계도 속도전에 돌입했어요. 포스코는 지금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 공세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서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고망 강강 같은 8대 핵심 전략 제품을 전담하는 프로젝트 팀을 회장 직속으로 가동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초격차만이 살 길이라며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지금 한국 산업계 전반에 흐르는 융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보입니다. 방위산업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행보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벤처글로벌 계약권 말씀이시죠? 네, 미국의 에너지 회사와 20년 동안 매년 150만 톤의 LNG를 장기 구매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소식 보고 좀 갸우뚱했어요. 아니 탱크나 장갑차 만드는 방산 기업이 갑자기 웬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사들이지? 했거든요.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룹 차원의 밸류체인을 보면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하나오션이 이 가스를 실어나를 운반선을 만들고 하나에너지가 그 가스로 발전을 하는 통합 공급망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아, 패키지로 묶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은 단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인프라와 기술 협력까지 통째로 패키지로 구축해주겠다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한 수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시적인 산업 변화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일상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들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드디어 구글맵 켜고 한국의 좁은 골목길 맛집까지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19년 만인데요. 5,000분의 1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전격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이 5,000분의 1 축척이라는 건 건물의 입구 지점이나 좁은 골목길의 형태까지 다 드러나는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입니다. 당장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구글맵에 익숙한 분들은 편해지겠지만 이 이면을 봐야 합니다. 이면이라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 타격일까요? 그렇죠. 국내 플랫폼 업계는 지금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단순히 길찾기 앱 하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나 배달 로봇 같은 미래 신산업은 전부 이 공간 데이터가 핵심 인프라인데 이 생태계 주도권을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에게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일상의 변화는 주거 환경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책을 예고했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이죠. 맞아요. 그동안 똘똘한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하며 누릴 수 있었던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보유세 부담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마저 시세보다 저렴한 29억 원의 매물로 내놓고 그 자금으로 국내 ETF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짚어볼 시각들이 다양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성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서 매물을 시장에 뱉어내게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시각도 있죠. 네,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유세가 커지는데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까지 동시에 높으면 집주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을 꽉 쥐고 버티는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정책 의도대로 매물이 풀릴지 부작용이 생길지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을 흔드는 변화는 입시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도 이어집니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지역 인재 전용 지원 요건이 확 바뀝니다. 이제는 반드시 해당 의대가 위치한 권역의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어요. 이른바 지방 유학이라는 꼼수이죠. 수도권 학부모들이 아이가 중학생 때 주소지만 잠깐 지방으로 옮겨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중학교만 딱 졸업시키고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식이었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이런 편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조치를 둔 겁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산업 현장에서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매뉴얼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문제도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부 매뉴얼은 원청과 하청 노조가 분리 교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장 자동차나 철강업계 등에서는 이미 폐업해서 사라진 하청업체의 노조원들까지 대기업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경영계 쪽에서는 사용자 범위가 너무 불확실해져서 파업 우려나 교섭 비용 증가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네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 관리가 관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도가 정비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국가 시스템의 구멍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도 있었죠. 교도소 재소자들이 일반 편지에 붙어오는 우표 뒷면에 마약, 정확히는 LSD를 몰래 발라서 반입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아니,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검사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뚫릴 수가 있죠? 본질은 시스템의 물리적 붕괴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 수용 비율이 129%에 달합니다. 극심한 과밀 수용이죠. 게다가 연간 1,400만 건의 우편물을 일일이 검사하는 인력은 교도소당 고작 한두 명입니다. 물리적 통제가 불가능한 인력 부족이 범죄의 틈새를 만든 실패 사례입니다. 씁쓸하네요.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역입니다. 우리의 지갑과 직결된 글로벌 금융, 자본, 그리고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보죠.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이 작년 한 해 무려 18.82%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로 231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미국 AI 기술주 강세 덕분이었죠. 엄청난 성과입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살얼음판이에요. 미국에서 엔비디아 고점론이 불거지자마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단 하루 만에 7조 원 어치를 던졌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26년 만에 장중 1200선을 뚫는 등 변동성이 극심하죠. 이에 맞서기 위해 한국거래소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다가오는 미국의 주식 24시간 거래 체제에 대응해서 아침 7시부터 장을 여는 프리마켓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어요. JP모건을 포함한 27개 증권사가 동참하기로 했다니 금융시장의 시간표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시간표뿐만 아니라 금융의 문법 자체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과 두나무가 손을 잡고 기존 해외 송금망인 스위프트망을 아예 우회하는 블록체인 송금 기술 검증을 마쳤거든요. 수수료 떼어가던 그 중간다리 은행들을 없애버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기와 체인이라는 블록체인과 예금 토큰을 활용해서 다이렉트로 돈을 꽂아주는 거죠. 며칠씩 걸리던 해외 송금이 24시간 언제든 실시간으로 수수료도 거의 없이 가능해지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돈의 흐름만큼이나 미디어와 국제정세도 유동칩니다. 파라마운트가 1,100억 달러를 들여서 워너브로더스를 전격 인수하며 스트리밍 2위로 뛰어올랐어요.
원래 넷플릭스가 눈독 들였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전 라이스 넷플릭스 이사 해고를 압박하는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자 발을 뺐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그런 굵직한 국제 분쟁은 우리 정부에게도 큰 숙제죠. 정부가 한전과 한수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1조 4천억 원대 아랍에미레트 원전 비용 다툼을 영국에서 국내 대한상사 중재원으로 가져오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368억 원이라는 소송비를 아끼고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양이네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의 제네바 핵협상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양국이 우라늄 농축 동결과 핵심 시설 해체 등을 두고 핵심 요소 대부분에 합의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세부 논의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말 숨가쁘게 퍼즐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이 결국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AI가 수천 명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허허벌판에는 첨단 지능형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오랜 금융망을 무력화시키고 글로벌 스트리밍 패권과 지정학적 위기가 요동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이 파편들을 연결하면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술과 자본,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글 맵으로 골목길을 찾고 아침 일찍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편리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인간의 적응력과 사회를 지탱하는 법망이 저 광속으로 질주하는 AI 기술과 자본의 속도를 온전히 따라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참 뒤처진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지금 이 묵직한 고민거리가 던져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현명하게 타야 할지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많은 통찰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세상을 꿰뚫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식으로 꽉 찬 하루 보내세요.